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요, 반도체주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불고 이 AI 반도체 훈풍이 시장 안의 키워드가 되고 있죠. 오늘 쏙쏙 골라서 주요 이슈만 좀 다뤄볼게요. 오늘 리더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자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모시고 저희가 반도체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부터 공개할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주제는요. 반도체주 안에서도 AI 기대감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또 이 IT 수요 부진이라는 반대편 역할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쪽으로 투자 방향 설정해야 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실적부터 볼까요? 세계 반도체 매출이 4개월 연속 회복세잖아요. 물론 전년 동기랑 비교해보면 부진한 건 맞지만 회복한다는 거에 좀 의미 부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삼성 하이닉스 모두 이제 적자 폭은 반도체 부분에서 좀 줄어들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분기에 특히 시스템 반도체가 좀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메모리 쪽은 적자 폭은 좀 줄긴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정말 대조적으로 디램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것도 하이싱글로 지난 1분기 대비 높은 한 자릿수로 가격이 상승했고, 뭐 마이크론이 10% 하락했고, 삼성이 이제 미드 투 하이 싱글로 디램 가격이 하락한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대조적이었고, 역시 그 중심에는 AI가 있었다. HBM이 있었고, 또 HBM3도 있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좀 차별화된 실적을 좀 특히 디램 쪽에서는 보여줬다고 저희가 2분기 실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많이 하시는 걸 제가 간간히 좀 봤어요. 그에 대한 의견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뭐 7월 말에 우리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주요 제품별로 디램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보통 이제 에버리지 가격, 그다음에 아주 낮은 거래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좀 특히 주목할 부분은 DDR5 가격은 서버 디램을 빼고는 다 올랐다는 겁니다. PC 디램도 지난 1분기 대비 고정 가격이 DDR5는 상승을 했고, 모바일 디램의 LPDDR5X는 5%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DR4는 그렇지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서버 디램도 DDR5를 보면 일단은 그 64GB 제품은 거의 뭐 0.5%밖에 하락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32GB DDR5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DDR4는 한 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램 고정 가격이 오른다고 이제 늦어도 4분기에 오른다고 했는데, DDR5는 3분기부터 서버를 제외하고는 상승을 시작했다. 그리고 DDR4 제품도 재고 조정이 계속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DDR4도 저는 가격을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쪽에서는 온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그널이네요. 근데 어차피 예상했던 거니까요. 어차피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계속해서 가격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DDR4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이제 30GB 모듈이 48불까지 하락을 해서 고점 160불 대비 7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정도 하락하면 오를 때가 된 거다. 기업들도 이제 그러면 안 만들죠. 그래서 특히 DDR5는 또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을 올리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했던 방향대로 지금 디램 쪽은 가고 있고, 반면에 낸드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낸드의 부진의 가장 큰 거는 공교롭게도 AI 때문입니다. AI가 이제 생성 AI 수요가 많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일반적인 컴퓨팅 서버 투자할 거를 좀 줄이고 슈퍼컴퓨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SSD가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올해 정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쨌든 일반 컴퓨팅 서버 쪽으로도 투자 확대 계획이 좀 감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아마존의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또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되면 뭐 교체 주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기존 서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나면 낸드 쪽도 내년부터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낸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낸드 요즘 기사가 되게 많이 떠요. 뭘로 뜨는지 혹시 보셨어요? 연관 검색 단어 같은 거? 낸드 하면 감산. 감산. 이렇게 묶여가지고 계속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하반기에 또 감산한다고 하던데. 뭐 감산해야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상황은 낸드 3대 수요가 스마트폰, 노트북,
데이터 센터 서버인데 세 개 다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감산을 안 하고 기존의 이제 생산 캐파를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면 물건을 많이 나오면 그것만큼 이제 뭐 할인을 하면 그만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할인을 해줘도 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면 할인을 안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뭐 주요 기업들이 감산할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라인에 대한 투자도 다 이제 지연을 시켜버렸고요. 네. 그리고 뭐 대부분 기업들이 낸드 쪽은 감산과 함께 설비 투자 계획도 많이 좀 더 기존 계획보다 좀 더 하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산 효과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은. 예. 그거는 효과 언제쯤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램은 이미 효과가 나오고 네.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DDR4 가격도 이제 낙폭이 줄였고 DDR5는 뭐 실제로 수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감산 안 하고 네.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DDR5 위주로 만들고 있는 거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은 효과는 없죠. 왜냐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일단 지금 감산을 하는 목적은 하반 경직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막고 그다음에 낸드는 뭐 만들면 에비타가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하반 경직성을 만들고 있고 그런 건 지금까지 많은 우리 IT 산업 수요에서도 많이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가까운 현재로 보면 대형 LCD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없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안 만들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낸드도 어느 시점에는 그런 변곡점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안 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관심을 덜 받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잘 나가는 쪽은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반도체뿐만 아니라요. 그중에서 반도체에서 좀 잘 나가서 눈에 띄는 쪽이 AI 반도체, 뭐 HBM 이런 쪽이잖아요.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반도체 업계의 견인차 역할을 AI 반도체가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는데 센터장님 의견도 같으십니까? 뭐 저희도 지금은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PC하고 스마트폰은 올해 되게 안 좋지만 지금보다야 조금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 평균으로는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당히 성숙기 산업으로 갔고 교체 주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할 거는 서버밖에 없었는데 서버도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는 어느 정도는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는 하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이제 속도,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될 수는 있었는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슈퍼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슈퍼컴퓨터와 그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는 AI 서버가 그러니까 슈퍼컴퓨터형 하이엔드 AI 서버, 그다음에 AI 서버가 일반 컴퓨팅 서버 수요까지 다시 견인을 합니다. 얘들이 트래픽이 증가하니까 나머지에 있는 뭐 간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각에 있는 컴퓨팅 서버에 대한 투자를 같이 견인하면서 컴퓨팅 서버의 성장 곡선을 다시 높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생성 AI가 결국은 우리 전자산업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캐탈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IT 수요 부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내려놔야 하는 부분인 스마트폰, 노트북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노트북은 특히 팬데믹 이벤트였고 그다음 스마트폰은 이제 리퍼폰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축이 됐어요. 정품으로 사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그런 리퍼폰이 이제 한 7, 8천만 대였다면 올해가 2억 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정품으로 잘 안 사죠. 그리고 요즘 우리 신제품을 사면 폰 반납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뭐 리퍼폰 시장 자체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는 이제 과거같이 뭐 2년 그런 세월은 앞으로 안 올 것 같고요. 점점점 3년 교체 주기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뭐 정말 비중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PC의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비중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고 그 자리를 지금 대체할 거는 현재는 서버였는데 여기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붙어가지고 슈퍼컴퓨터가 이제 일반 서버 수요까지 견인하는. 왜냐하면 트래픽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슈퍼컴퓨터는 엄청 비대해지는데 그거를 서포트하는 일반 서버의 성능은 과거 같은 수준이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킹이든 컴퓨팅의 효율성이 줄어들죠. 그러면 컴퓨팅 서버도 같이 이제 그 급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와 슈퍼컴퓨터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기여도가 저희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아마 중기적으로 2, 3년 내에는 아마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D램 기준으로 보면 네. 한 50% 이상까지 갈 것 같아요. 와, 엄청난 점유율을 이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거는 이제 단기적이고, 근데 그게 네.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그런 생成AI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컨슈머 디바이스의 수요 촉진을 이끌어야 되는데, 뭐 그 중심점에는 저희가 네. 봤을 때는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XR 기기 이런 게 되겠죠. 그게 이제 수요에 의미 있게 이제 차지를 하면 네. 반도체가 다시 한번 더 의미 있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역시나 시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또 계속 찾아 나갈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AI가 대세는 대세입니다. 삼성전자도 이 턴키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좀 일괄적으로 부품을 모아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예, 이걸 강화한다고. 그것보다는 이제 삼성은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메모리 반도체를 HBM에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HBM 밑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아니지만 로직 네. 다이가 앞으로는 파운드리 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스템 반도체 칩으로 D램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여기 삼성은 또 첨단 패키징 투자를 네. 많이 했어요. 물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회사는 TSMC이긴 하지만, 그래서 삼성이 이제 턴키라는 거는 이제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와 그 다음에 GPU든 뭐 이런 로직 반도체를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묶어버리는 패키징 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객사 입장에서는 HBM은 다른 데서 받고, 그 다음에 GPU는 또 다른 데서 받고, 패키지는 또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한 군데서 곳에서. 하면 서로 튜닝하는 시행착오도 줄면서 원가 절감과 그 다음에 타임 투 마켓에 유리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TSMC가 없는 부분은 TSMC는 HBM을 못 만들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만들 수가 있죠. 멋지네요. 저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기업 멋지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멋진 영역 하나 중에 하나가 네. HBM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90% 독점적으로 이상, 하고 있잖아요. 90% 이상 하고 뭐 있습니다. 거의 다네요. 저희가 뭐 잘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기업이 선의의 경쟁을 좀 해요. 예. 삼성전자가 또 어제 기사 난 거 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SK를 따라잡고 있어요. 구글과 아마존의 HBM 네. 공급한다는 소식. 판도가 좀 바뀔까요? 삼성전자가 우위로요? 근데 사실 뭐 구글, 아마존은 뭐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삼성이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한다는 거고, 사실 HBM은 이제 그들이 직접 장착하기보다는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GPU에 장착이 될 거고, 아마 거기 GPU는 뭐 엔비디아랑 뭐 예를 들면 AMD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GPU를 공급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다는 얘기로 좀 이해하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지금도 사실 뭐 구글이랑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 이제 점점 지금도 그렇게 만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인 ASIC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은 이제 HBM보다는 다른 D램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또 많이 좀 신경 쓰는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비즈니스 관계는 계속해서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경쟁 구도는 굳이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는 뭐 없다. 지금은 이제 HBM3에서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아가니까 삼성이 약간 이제 뒤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삼성 너 뭐 했어? 또 반대로는 네. 하이닉스 지금까지 혼자서 누렸는데 또 삼성이 들어와서 지금의 지위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래 우려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 수요 자체가 커지고 있고 초가 어떻게 보면 수요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수요 커지는 거와 함께 삼성도 늦지 않게 이제 탑승을 합니다. 탑승했다. 왜냐하면 올해는 HBM3가 전체 비중이 한 10%가 안 되는데요. 내년에는 한 거의 30%까지 갈 것 같아요. 그때 늦지 않게 탑승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가 선도했고 삼성도 늦지 않게 탑승한다, 그런 구조로 좀 네.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럼 3분기 반도체주 볼 때 좀 어떤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하는데 자세히 네. 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하이닉스 거의 10%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좀 쉬고 있는 건데 요즘은 순환매가 워낙 빨리 돌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노출된 재료는 실적 나왔으니까 노출이 됐고 가이던스 받았고 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8월 23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3분기의 방향성을 얘기할 때 한 번 더 빅점프 나올 엄청난 수주와 함께 뭐 실적 방향성을 보여주면 저희 주가도 한 번 더 레벨이 될 거고, 네. 그냥 적당하게 증가한다고 하면 그 각도만큼 저희 주가도 그냥 우상향은 하는데 지금까지 올랐던 상승폭 보다는 좀 완만하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부정적인 견해를 주면 좀 조정도 받을 수가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죠. 근데 제가 체크한 서플라이 체인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TSMC의 캐파 증설을 보면 코버스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줄이지만 첨단 패키징 캐파는 3배 늘립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이게 결국 우리 AI 반도체와 관련된 거고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HBM 또는 GDDR6랑 좀 7 이런 제품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3분기가 좀 숨고르긴 하더라도 4분기 이후는 다시 빅점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TSMC가 캐파를 3배 증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뭐 일시적으로 숨고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좀 우상향한 방향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8월 23일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한번 보자. 예. 요럴 키포인트로 가지고 가면서 하반기에 회복 기대감은 증명이 좀 되어 있다라는 점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